아이디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에요. 무라카미 이분 이 유명한 분을 이렇게 농락하셨네. 무라카미 하루카 님이 독치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카님, 학교는 도립대학이래요. 예, 어딘지 어느 돈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상담 전공하셨고 4.5점 만점에 4.06점 나쁘지 않습니다. 어학 점수는 없으세요. 자격증은 뭐 많네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평생교육사 2급, 장애인 직업, 생활상담원, 운전면허 1종 보통, 한국사 능력검정 1급까지 이분 콜렉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자, 경력사항은 중증장애인 이용시설 2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8년 재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외활동과 공모전을 보면 L기업에서 지역사회 혁신과 성장지원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했고 H공단에서 일자리 사업 공모 최우수상 이분 또 대외활동 엄청 했어요. 공모전을. 네. A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B광역센터 신규 사업 아이디어 공모 장려상, C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D공기업에서 복지 아이디어 공모 동상, 네. E공기업에서 이사장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상 많이 받으셨네요. 네. 자,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 자,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 1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저임금에 무수히 많은 민원과 실적을 내야 하는 게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10명 내외의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진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임들이 퇴사해야 승진할 수 있는 구조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밀어내야지 갈 수 있는 건데 더 늦기 전에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사회복지여서 사회적 기업 등 관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강사 경험도 있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상 공기업은 30대 중반인 제게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에 입사하고픈 게 작은 소망입니다. 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수상 경력은 도지사 표창이 있고 도지사 표창 복지 관련된 게 있었고요. 네. A기관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또 적십자사 명예대장, 이분 헌혈을 100회 이상 하셨어요. 대박.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기타 사항 보면 봉사활동 770시간, 사회복지협의회 플러스 행정자치부 플러스 국방부 플러스 국민권익위 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플러스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이 외에 대외활동 등 710시간 서포터즈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업상담사 취득 및 편입 예정은 도립대학 2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보니까 이야, 이 사회복지사로 10년을 근무를 하셨고 이직을 네네. 희망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자격증, 대외 활동 굉장히 풍부한데 전체적인 스펙 점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분은 정말 깊은 좀 내공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직 관련돼서 컨설팅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좀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카님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랬구나. 일단 10년의 경력이면 사실 저도 강의한 지 아직 8년 정도. 여서 8년은 그러니까. 9년 정도다 보니까 이분보다 제가 하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후배 같은 개념인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분께서는 학점이나 그동안 살아오신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우리 MC 승재님께서 막 그 엄청난 스펙을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다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경력들과 경험들을 가지신 걸 보면 굉장히 좀 성실하시고 예. 굉장히 좀 능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곳에서 뭔가 오래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성과 체계라던가 명확한 좀 승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게 좀 갖춰져야지 이제 날개 돋친 듯이 막 올라가실 수 있는데 사연을 읽고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위에 선임들이 퇴사를 하셔야지 승진을 할 수 있는 네.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10명 내외 정도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갑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평생교육사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한 직군들을 준비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좀
많은 경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현재 스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내공들이나 준비도가 많이 느껴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충분히 이제 재도약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느낀 거지만 그 워낙 많은 자격증이 있으시고 네. 대외 활동 공모전을 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취업 준비생의 개념은 아니고 또 맞아요. 올드루키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더 그쵸. 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네.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막 5년, 10년 일하다가도 옮기고 싶어 하는데 나이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많고 저는 사실 되게 뭔가 공감되는 게 많은 분들이고 아까 이제 선임들이 퇴사해야 승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이제 약간 우리 왜 방앗간 가면 떡 집어넣으면 이게 가래떡 나오잖아. 네. 이런 식으로 선임 선출처럼 네. 들어가야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선임 선출 개념이어서 뭐 그렇다고 막 윗분들을 밀어낼 수도 없고 그죠. 맞아요. 좀 답답한 네. 상황일 것 같아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경력은 쌓았지만 공기업 준비하기엔 좀 버거울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나이에 대한 고민도 크신 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두 가지 길로 좀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기에도 작성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기업 쪽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이나 이쪽으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사실 그 공기업은 이분이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나이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뭐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가는 경우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50대 초반인 분도 네. 그러니까 51세, 52살 요 분들도 이제 들어가신 케이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예. 회사 퇴직하시고 대기업 다니시다가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가신 케이스도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고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좀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네. 고용공단처럼 이제 아무래도 복지 쪽 관련된 부분, 그 고용 쪽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필기 공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들도 필요하고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로 충분할 것 같긴 한데 한국어까지만 취득하시면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자격증은 충분하다만 이제 NCS를 공부하는 게 사실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시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위탁기관이나 규모가 적은 재단의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입사가 가능하지만 네. 실제로 현재 지금 회사에서 느끼시고 있는 그런 불만사항이라던가 한계를 사실 똑같이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 위탁기관이나 재단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면 사실 공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것도 조금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이직을 해서 좀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래도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필기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기업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공기업은 필기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공부를 수도 한참 안 했다가 또 공부하려면 그 어렵잖아요. 갑자기 하려고 맞아요. 하면은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방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보니까 이분께서 이미 직업상담사랑 이제 편입을 한다고 이미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2년대 도립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러니까 네. 되게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 자격증 저거 따려면 공부해야 되는 건데 저 10개를 따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네. 헌혈을 뭐 100번을 하셨는데요. 뭐 봉사활동 770시간이나. 예.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이미 에너지가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하시는데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맞아요. 필기 공부 기준으로 한다면 네. NCS를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정도로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공 필기라는 게 사실 네. 이제 사회 쪽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직 쪽 같은 경우는 경제, 경영, 법행정, 회계 이쪽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NCS만 보고 갈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네. 아니면 제가 특별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고용공단이 NCS를 보고 그다음 영어 시험을 보기는 해서 영어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셔서
사실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필기만 넘으시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부분들도 보면 실제로 자격 요소들을 봤을 때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그리고 관련해서 뭐 복지 상담 관련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시게 된다면 본인이 좀 맡고 싶으셨던 진짜 뭐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책을 뭔가 수립하거나 맞아요. 기획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거라서 아직 충분히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왠지 강의 같은 것도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디지털이 발달하다 보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금세 진료하고 맞아요. 뭔가 어떤 인내력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끈기 있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좀 고루한 느낌의. 근데 네. 굉장히 사실 사람이 그 뭐 예나 지금이나 인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좀 가르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상담하시면서 힘들어하는 그 한참 지쳐 있는 직업 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실제 보여줄 수 있는 뭐 스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도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여쭤보려고 좋을 것 했어요. 같아요. 그쵸? 사실 네. 저도 뭐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다니고 항공사 다니다가 음. 취업 강사를 이렇게 전향한 케이스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딱 그 명확한 그 전문성이 있는 게 또 이제 취업 사회 약간 소외계층 취업 쪽의 약자 뭐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뭐 경단녀라던가 네. 사실 저도 이쪽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좀 근무를 하시면서 그런 맞아요. 강의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음.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만큼 좀 본인의 그런 열정과 이런 활동성이라던가 이런 목표 의식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좀 충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 쪽도 직업 상담사 공부하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두드려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했던 거 아까 도립대 2년제여서 이제 그 좀 더 뭐 학기를 축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거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네. 공기업 가려면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길게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서 강의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뭐 요즘에 사이버 대학교로도 그 그렇죠. 학위는 취득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그 정도로만 하셔도 경력이 충분하셔가지고 네. 굳이 뭐 편입을 일반 대학교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일반 대학 가려고 너무 또 애쓰면 거기에 에너지 쏟기 때문에 네. 그렇죠. 4년제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 이분 무라카미 하루카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직을 통해서 이제 취업 강사로 오면서 좀 안정을 찾은 케이스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이 뭔가 여기에서 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되게 가지다가 네. 직업을 좀 바꾸고 나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다 좀 쏟아부을 수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만족을 하는 편이라 하루카님께서도 어느 정도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찾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무라카미 하루카님 이해가 됐을까?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길 네. 바라면서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으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칠사 카페 아이디 데일리7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자세한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학교 전공 학점은요, 직어국, 지방거점 네, 국립대. 경영, 알고 있죠? 그리고 4점 아, 네, 예, 예. 01입니다. 어학 점수는요, 토익 840점이고요. 자격증은 커말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한국사 1급, KBS 한국어 3뿔 갖고 있습니다. 경력상은 인턴은 없고 알바 경력이 조금 있고요. 예, 대외활동 공모전은 경제교육봉사, 예. 수상 경력은 교내 사업계획서 공모전 수상이고요. 기타 사항으로도 교내 학술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고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 추가 계획으로는 오픽 IH 취득 그리고 공기업 인턴이 추가 계획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예. 간단하네요. 입사 희망 회사도 한전. 이건 깔끔하시네. 그냥 하나만 딱 네. 보내주셨어요. 네. 마지막 조언은요. 1번 취업 스터디 필수인가요? 2번 제 스펙으로 대기업 힘들까요? 두 가지예요. 아주 명쾌하게 명쾌.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스타일 같아요. MZ 세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수상 경력에 교내 사업계획서 공모전 수상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부분처럼 이제 대상은 대상 써 있고 그런데 수상인 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큰 상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상은 받으신 건데 네. 보니까
대외 활동 공모전도 조금 하셨고 알바 경력 조금 있으시고 뭐든 좀 적당히 하신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경영학 전공하신 우리 데일리 세븐님 먼저 한전 입사를 꿈꾸시는 아주 야심찬 분입니다. 네. 스펙 점검부터 좀 해보죠. 예. 네, 우선 딱 그 지금 데일리 세븐님의 딱 이 스펙을 딱 보면 네. 정말 공기업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분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공기업 맞춰서. 네, 왜냐면 기본적인 그 공기업 한 4종 세트가 있거든요. 네. 토익 800점 이상의 컴활 1급, 그리고 네. 이제 한국사 1급, 그리고 네. 한국어 3뿔. 요게 이제 어. 공식 그 3종 세트, 4종 세트라고 불리는 사종 부분인데 세트군요. 네, 이게. 근데 이미 이거를 취득을 해주셨다는 건 그리고 경영학을 또 전공을 하셨는데 사실 공기업 사무행정직군 지원을 하실 때 경영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단일 전공 선택하시기 좋아서 네.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학점도 좋으신 거 보면 이 경영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사실 NCS랑 경영 전공 필기 공부만 이제 하시면 공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수순이기는 합니다만 네. 예. 지금 이 필기를 이렇게 그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나서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질문을 하신다는 건 요것도 제가 요즘에 그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선정을 해드린 건데 필기에 지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 필기 지침까지. 네, 필기.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좀 네. 뭐 딴 데 없어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확장하는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수순이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중소나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들어가셔서 나 너무 안 맞아. 나는 좀 워라밸을 찾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이제 때려치고 공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시는 케이스. 그러시는구나. 그러거나 이제 공기업을 애초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아, 나 필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이거 말고 대기업도 써볼 거야. 요런 수순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믹스되고 있죠. 근데 되게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공기업 이직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공기업 준비하시다가 아 필기도 그렇고 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대기업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붙으실 수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데일리 세븐님을 선정을 한 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 아무래도 대기업으로도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러스 요소들이나 이제 부족한 요소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네. 그렇죠. 예. 이- 한전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예. 현재 스펙으로는 어떻게 대기업 입사가 힘들지도 궁금한데 그러면 대기업도 들어가려는 취업을 위한 필수 요소가 있을까요? 네, 대기업도 이제 3종 세트, 그러니까 공기업 4종 세트처럼 예. 대기업도 이 세트가 있는데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학점을 먼저 봅니다. 대기업은. 그래서 이제 학점 패스죠. 4.0이 4점 넘으면 돼요? 아우, 충분하죠. 솔직히 충분합니다. 3점 네. 후반대부터는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한 네. 3.5 이상 되시면 뭐 네. 문제 없이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4.5 만점 기준으로. 약간 그래서 학점은 좀 성실도 개념인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얘가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나 안 다녔나. 다녔냐가 이제 근태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경영을 전공을 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게 실제로 경영 지원이나 영업 관리, 재경 되게 다양한 사무 직종을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뭐 장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리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대기업 들어가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기업마다 조금 이제 막 스카이를 여기는 스카이만 뽑는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스카이만 뽑는 건 아니고요.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런 학교의 이런 좀 성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기는 하지만 요즘은 삼성을 필두로 해서 학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보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학점이나 관련된 경력을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학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으신 스펙 괜찮고요. 또 이제 필요한 3종 세트 같은 것들은 뭐가 있냐? 토익 필요합니다. 네. 토익은 좀 마찬가지로 약간 성실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으로 가고 싶으신데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조금 뭐 영업 쪽이나 네. 뭐 경영 지원 쪽이나 이런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900대로 올리시면 좀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00대 후반 이상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산 세무나 회계 같은 자격을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재경 쪽이나 재무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경영 지원이나 경영 관리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면 공모전이랑 수상 내역, 네. 뭐 대외 활동 이게 사실 필수거든요. 그 기업 가시기에 있어서는.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하나씩 하시긴 했어요. 공모전 수상도 하셨고 조금씩 가는 다 보신 거야.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가능은 하지만 이제 인턴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일리 세븐님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추가 계획이 오픽 IH를 취득하고 인턴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사기업을
지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기업에서 인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긴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테일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리테일이 가장 좀 쉽게 그 큰 벽 없이 장벽 없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은 또 관련된 인턴 경험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인턴 채용도 우후죽순 좀 뜰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런 인턴 채용 다 지원을 해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0이니까 이제 토익은 좀 이분의 다른 경력들을 봤을 때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느낌이어서 네. 800 후반대까지 좀 올리시고 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한 사람들이 좀 경쟁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여기서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추가 계획에 있는 뭐 인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보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공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인턴은 어쨌든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일 텐데 경쟁률은 좀 어때요 이게? 인턴 공기업 인턴이요. 예전에는 사실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 공기업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스펙적인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몇몇 기업들 한전 인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기업 4종 세트 자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 떴던 뭐 LH 토지주택공사나 뭐 주택금융공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기업들은 아예 자소서만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소서만 좀 잘 쓰시면 붙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공기업 인턴이 그래도 아무런 그런 베이스 없이 지원을 해볼 수 있으니 이 경쟁률이 막 20대 1, 30대 1, 40대 1, 50대 이렇게 좀 세지는 편이어서 우선은 지금 공기업 인턴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LH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자소서만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4종 세트를 만들어 두시는 게 일단 다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업 인턴은 사실 그 많이 하는 건 없어요.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에서도 사실 공기업 인턴을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게 경력 쌓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 없죠. 실무에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 인턴이 사실 그러니까 대기업 인턴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막 카카오나 인턴 뽑거든요.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인턴 경력이 2~3개씩 있는 친구들이 카카오 인턴이나 네이버 인턴으로 뽑혀요. 인턴을 위한 또 인턴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금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공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되게 절호의 기회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만 잘 써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들어가셔서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이러시면 굉장히 좋은데 또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 인턴이 들어가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공기업 인턴을 통해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예를 들어 LH에서 내가 인턴을 했다, 4개월 인턴을 했다, 그럼 인턴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기업 인턴을 지원을 또 하실 때 인턴이 있으니까 붙기가 쉽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대기업 들어가실 때는 인턴을 한 2개씩은 그러니까 공기업 인턴 하나, 뭐 대기업 인턴 하나, 아니면 스타트업 인턴 하나 네. 이런 아니면 식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공기업 같은 경우는 또 업력 쌓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직무에 관련된 거 쌓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대기업 인턴 좀 하려면 그 금턴 들어가려면은 기왕 쌓는 인턴을 위한 인턴을 하려면 좀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 관련 업무를 좀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인턴도 괜찮겠네요. 근데 그 인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게 왜 그래요? 그러냐면 사실 스타트업 쪽에서도 인턴을 되게 많이 뽑거든요. 왜냐면 네. 정부 지원금을 많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은 이왕이면 인턴을 뽑을 때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할 수 수 있게? 있는 사람을 아, 그렇구나.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버스펙이면 안 뽑아요. 그래서 쟤는 갈 친구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스펙이 되게 좋아. 그래서 네. 스타트업 막 지원을 했는데 서류가 안 붙는 거죠. 역차별을 받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제가 막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특강대를 계속 다니고 컨설팅도 해줬는데 네. 그 친구들이 선생님 스타트업이 안 붙어요. 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 안 뽑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그런 겁니다. 친구들은 더 힘들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더 진짜 심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취업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시면 진짜 경력 쌓는 거 그리고 필요하시고 이제 공기업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 체험형 인턴을 먼저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분이 지금 한전 취업을 원하시니까 네. 그 필기 시험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필기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명확하게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그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네. 하루 9시간씩 6개월 정도 공부하시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9시간씩. 합격하는. 그것만 파야 되는 거예요? 네, 순공 9시간이에요. 순수 공부 9시간. 어. NCS랑 필기. 필기만 6개월 동안 딴 9시간씩. 거 하면 안 돼요?
딴 거 뭐 뭐 잠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네. 먹으러 가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9시간. 9시간. 네,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률이어서 공기업이 네. 그래서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순공 9시간이니까 저희가 보통 일할 때 9 to 6잖아요. 네. 9 to 6 때 본인들은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한전 딱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네, 한전 너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같은 데도 높긴 하지만 물론 네. 비슷한 부류의 또 공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한전 말고도 좀 더 뭔가 스코프 좀 이렇게 뭔가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어디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좋은 건 경영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NCS, 그러니까 한전은 사실 NCS만 보는 공기업이어서 그 별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NCS랑 경영 전공, 그러니까 단일 전공을 같이 보는 기업들을 쓰시면 경영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공 필기에서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군요. 코레일이라던가 네. 수자원공사라던가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인턴을 하시면 대기업도 분명히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인턴을 해보시면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데일리 세븐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솔직히 데일리 세븐님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저는 플랜 A랑 B를 두고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병행을 싶어요. 해라. 네, 그래서 공기업을 공부를 하시면서 대기업 채용이 뜨면 대기업도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걸로 방향을 짜신다면 올해 안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